안녕하세요. 식품문화 정착을 위한 푸드커리어 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제이미입니다. 이 방송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지는지 그 뒷이야기를 식품이랑 외식산업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럼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지니님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 제조업체에서 각종 위해 요소와 미생물을 분석하고 있는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카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식품연구소에서 식품안전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제 적용하고 개선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사에서 PB상품 품질관리 담당하고 있는 K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분석이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좀 긴장하신 분들도 좀 다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오늘 방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 코덱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코덱스 도입부터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할 이야기를 조금 4가지 정도의 큰 주제로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WHO의 5가지 수칙과 GHP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CCP 의존증 문제가 좀 커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교육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사람과 교육 이야기를 3번째 주제로 가져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드체인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좀 다들 좀 준비되셨어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코덱스 도입부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좀 많아요. 이제 WHO에서 더 안전한 식품을 위한 5가지 수칙이란 말을 코덱스가 다시 인용하면서 어떤 사업자에게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충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해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5가지가 보면 되게 간단해요. 뭐 청결, 분리, 가열, 온도, 안전한 원료. 다들 이 문장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세요? 우선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공감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누가 이걸 실천해야 하는가가 떠올랐는데요. 좀 실천할 주체에 대해서 좀 언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내용을 보면 통계상 국내 외식업체의 86%가 사실 4인 이하의 영세업소이고, 인력의 절반은 이제 1년 미만 근무하시는 단기 파트타이머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수칙을 매일 실천하는 최전선의 주인공들이 이런 파트타이머들인데, 현행법상 이들에게 위생교육할 의무도 없고 근무하는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WHO의 5가지 수칙 준수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저는 제일 놀란 게 86%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86%가 영세업소이고, 저는 그리고 알바들은 위생교육에 의무가 없는지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위생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법상으로는 그냥 저희 쪽에선 점주나 대표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지금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알바생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WHO 결국은 5대 수칙으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재료가 들어왔을 때 깨끗한 원재료, 믿을 수 있는 그 원재료나 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또 보관을 하고, 또 어떻게 가열 온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미생물을 잡고, 그리고 보관할 때도 익힌 거, 생식품 이런 거 분리해서 교차 오염 막고, 그리고 세척 소독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생관리 근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코덱스 헬스를 읽어보면서 식품의 특성이나 식품 공정, 그리고 다양한 위해 가능성, 이런 다양한 위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GHP 적용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케이님 방금 GHP에서 언급하셨는데, GHP가 혹시 뭔지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GHP는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이제 Good Hygiene Practice
어. S가 빠진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암튼. 네, 아무튼 아무튼. 네. GMP랑 뭐 비슷한 개념의 GHP는 결국에는 우수위생관리기준이라는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무 현장에서는 이제 보통 제가 이 부분이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협력사 오디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CCP가 뒷단에 있으니까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GHP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코덱스에서도 이런 문구를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보면은 GHP가 부실하면 전체적인 식품 안전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품질 관리자들이 햇섭을 운영하시면서 CCP가 무조건 무적이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덱스 GP FH 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게 H가 붙은 거예요. F는 어디서 온 거죠,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앞에서 말한 GHP랑 좀 다르게 굿 프랙티스 푸드 하이진 푸드가 붙은 외웠습니다. 거군요. 아, 참 길다. 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음. 전체 위생관리 구성을 1단계가 앞서 말씀해주신 GHP, 2단계가 햇섭으로 이제 명확하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서 K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물의 기초공사랑 이제 보안 시스템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GHP가 이제 건물의 기초, 튼튼한 콘크리트 기반인데 이게 기초가 안 닿아 있으면은 아무리 최신 보안 시스템이 있어도 건물이 무너지면 보안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적인 GHP가 잘 운영이 돼야 햇섭도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네.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 네. 게 어쨌든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뭘 아무리 덧발라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GHP가 안 되는데 햇섭을 지킨다?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국내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 비교 분석이라는 고려대학교 논문이 있었는데 논문도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논문에 네. 보면은 또 우리 이런 식당들이 과태료 단속 대상인 보건증이나 이제 소비기한 표시 같은 서류는 굉장히 잘 챙기는데 정작 이 이제 식품 안전의 기본이 되는 GHP 요소, 그러니까 뭐 교차 오염이라 조리도구 청결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하다는 분석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식이나 제조업이나 그러니까 GHP를 좀 쉽게 생각한다는 게 공통된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카모님이 그 원인을 알바생 교육 부재로 봤잖아요. 네. 네, 제조업 쪽에서는 뭐가 다른 원인이 있나요? 진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너무 시각적인 거에 의존을 하는 거죠. 담당자들이. 그렇죠.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금속 검출기나 엑스레이나 막 삑삑 소리 나면서 물건 쳐내고 뭐 살균 공정 들어가면은 막 피부로 뜨거운 게 느껴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제품들을 지켜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GHP 같은 뭐 그런 것들은 뭐 제품이 뭐 때가 따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그렇죠. 위생복을 제대로 안 입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수수룩 떨어지는 게 막 눈에 막 실시간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CCP에 더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금속 검출기나 엑스레이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잊을만 하면 꼭 그런 이물 클레임이 들어오더라고요. 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것만 봐도 사실 그 기계적인 걸로 100% 검출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럴수록 저희가 GHP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K님이 말씀하신 그 보이는 안전장치 막 그런 뭐 그냥 보이는 시각적인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현장의 인식 개선이라던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외식 산업이랑 식품 제조 산업이 조금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의 뿌리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예시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예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 CCP 의존증과 GHP 부실에 대한 현장 사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K님이 방금 말씀하신 CCP 의존증 사례가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예시가 좀 있을까요?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뭐 제가 점검 나가면서 뭐 겪었던 사례 하나 설명드리면은 레토르트 삼계탕 얘기를 딱 생각이 나는데
이제 진짜 여름에 지금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쵸. 네. 시즌이죠. 아, 딱 맞다. 맛있겠다. 네. 레토르트 삼계탕을 할 때 결국엔 이제 국물도 끓이지만 결국엔 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꺼내 놓잖아요. 바로 포장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중간에 꺼내 놓고 식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식히는 위생 환경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GHP로 관리가 되고 있고 작업자들은 뒷단에 어차피 레토르트 살균을 칠 거니까 완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고기가 밖에 나가가지고 천천히 식어가니까 오염이 된 거예요. 미생물이 증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맛이 나. 고기에서 이제 고기가 쉬어가지고 신맛이 나는 거지. 그 상태에서 레토르트를 치니까 완제품 검사 단계에서는 세균수는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맛은 변하고 결국엔 관능적 품질 저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정상적인 제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규격 통과해서 출고된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됐는데도 통과가 돼요? 통과는 됐지만 네. 결국에는 그 관능적 클레임이 접수되면서 나중에 다시 다시 이렇게. 걷어들이는 진짜 싫었겠다, 소비자. 그러니까 레토르트라서 약간 그러니까 믿는 경우가 시원한데 있잖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교육의 부재가 좀 크지 않을까. 아까도 네, 얘기하셨지만. K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어차피 살균할 건데 뭐 이거 시키는 거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이런 그런 아니란 생각들이 좀 사고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클레임이나 뭐 이런 거 미생물 이탈 사고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보면은 CCP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훨씬 커요. 맞아. 근데 뭐 세척, 소독, 개인 위생 뭐 이런 그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게 사실 대다수다 보니까 결국은 작업자에 대한 그런 기본기 교육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뭐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저희 들어가기 전에 뭐 테이프 롤러로 뭐 이물 같은 거 제거하고 손 씻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당연한 과정인데도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원래 들어가려면 직접 앞에서 막 돌돌이로 떼고 막 손 씻고 막 30초 이상 씻고 막 들어가는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는, 전 이제 품질을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습관처럼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 뭐 현장은 청결구역이잖아요. 그쵸.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건데 뭐 IBC 탱크 표면이 뭐 되게 엄청 더럽게 막 오염된 상태로 청결구역 입고가 됐던 거예요. IBC 탱크가 뭐예요? IBC 탱크가 네. 그 산업 현장에서 쓰는 탱크인데 한 용량이 한 1000리터 정도, 와, 1톤 정도 되는 큰 탱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제조업체다 보니까 그런 대형 원료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화물처럼 취급을 하니까 오염되기가 쉽죠, 표면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조 현장에서 막 그냥 서류상의 시스템이나 CCP 뭐 이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작업자들 진짜 현장 교육이 중요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외식사에서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그 외식사에서 요즘에 더우니까 아이스 커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냥 그 원래 공정대로 그냥 뭐 얼음이랑 솔직히 커피만 부으면 완성되는 게 아메리카노 엄청 만들기 쉬운데 그냥 여기만 하고 그다음에 제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청소나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제빙기를 뚜껑을 열었는데 좀 이렇게 곰팡이들이 아침 아이스커피 마시는데 약간 썩은 이빨처럼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 GHP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충격적이다. 네.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외식산업 쪽은 뭐 사람 회전이 너무 빨라서 이제 근무자 숙련도 이슈 때문에 GHP가 좀 준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까 방금 이제 재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빙기 청소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냥 뭐 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외식업 부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가끔씩 전 당근을 보면 갑자기 어느 카페 알바 필요하다고 보고책 있는 사람 맞아. 보긴 했거든요. 그쵸. 네. 근데 되게 외식 쪽이 훨씬 더 진짜 회전이 워낙 빠르니까 이게 잘 안 지켜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뭐 신발 하나 살 가격 그만큼 알바를 벌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는 알바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외식 산업보다 식품 제조 현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업자들이 이제 근무를 길게 하니까 작업자 회전도 덜 할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안정적이고. 정도 그쵸. 괜찮지 않을까요? 그 식품 안전 쪽은 어떠세요? 식품 쪽은? 제조 쪽도 사실 결국에는 뭐 회전수는 적지만 좀 다른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뭐 막연하게 100%다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맞아요. 아, 맞네. 많이 계세요. 많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현장에 부착된 위생 절차나 뭐 이런 월마다 진행하는 위생 교육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교육 자료도 다 한국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작업자들이 그 준수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죠. 한국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한국어로. 그래서 물어봐도 네. 이제 뭐 이분들은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교환이나 위생 절차 거기에 그쵸. 사용되는 아, 용어들은 그것까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를 낮추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형식상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저희 그 회사 기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글로벌적으로도 점검을 할 때 외국인들이 많은 작업장에서는 그 외국어로 그림, 되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교육 자료가 맞아. 있는지도 또 체크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산업이 외식이랑 식품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결국 원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좀 무너진다는 거, 이게 좀 결론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의 뿌리인, 아까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저희가 사람과 교육이랑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